여보, 연금 들어왔어요? 알았어.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병원비, 관리비, 갑작스러운 경조사까지.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에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왜 어떤 분들은 200만 원으로도 편안히 지내시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불안해하실까요? 오늘은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사는 이른한 살 박순례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 창밖이 밝아오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와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약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부족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순례님은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만약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박순례님이 사시는 익산의 작은 아파트는 30년 전에 장만한 곳입니다. 다행히 대출은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이곳저곳 손볼 곳이 생깁니다. 지난달에는 화장실 배수구가 막혔습니다. 업체를 부르니 1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전달에는 거실 형광등이 나갔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어서 전기기사를 불렀더니 출장비 포함해서 5만 원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큰 돈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겹치면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해집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5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더해져서 23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박순례님은 작년 겨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23만 원. 그 달은 식비를 많이 줄여야 했습니다. 통신비로 매달 4만 원이 나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과 연락하려면, 택시를 부르려면, 병원 예약을 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인터넷 요금까지 합치면 7만 원이 됩니다. 전기세와 수도세는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합쳐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30만 원이 넘어갑니다. 식비는 박순례님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혼자 사니까 많이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듭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가격표를 먼저 봅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는 과일이 있으면 그냥 집어들었는데 이제는 망설여집니다. 사과 한 알이 2,000원, 배 한 개가 3,000원.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합니다. 결국 제철 과일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만 조금 삽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먹습니다. 삼겹살이 먹고 싶어도 100g에 2,500원이 넘으니 망설여집니다. 대신 계란과 두부로 단백질을 채웁니다. 계란 한 판이 6,000원, 두부 한 모가 2,000원. 그나마 저렴한 편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고기를 사다 주면 그때는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반찬은 한 번 만들면 며칠을 먹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 이틀 3일은 먹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3일은 먹습니다. 밥도 한 번에 많이 지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둡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차려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대충 먹다 보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걸 아니까요. 병원비는 박순례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큰 병은 없지만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생깁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다니고 혈압이 높아서 내과에도 갑니다. 매달 약값만 8만 원 정도 나갑니다. 병원 진료비까지 합치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작년 여름 박순례님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위내시경 결과 작은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크지 않으니 당장은 괜찮지만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박순례님은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하셨답니다. 만약 나중에 수술을 해야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실비보험이 있긴 하지만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박순례님과 같은 동네에 사시는 73살 최영자님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최영자님은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두 분이 받는 연금을 합치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순례님보다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당뇨병을 앓고 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최영자님 남편은 한 달에 2번 병원에 갑니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당뇨 합병증 때문에 안과에도 다니고 신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작년에는 망막 검사를 받았는데 비용이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달은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최영자님 부부는 식비도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과일도 당이 적은 것만 먹습니다. 현미는 흰쌀보다 비싸고 당이 적은 과일은 더 비쌉니다.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가게에는 부담이 됩니다. 두 분은 외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밖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도 비싼 곳은 가지 않습니다. 동네 한식당에서 2만 원짜리 정식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서너 번은 외식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최영자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순간은 손주들을 볼 때입니다. 손주가 셋인데 명절이나 생일 때 용돈을 줘야 합니다. 예전에는 한 명당 10만 원씩 줬는데 이제는 5만 원씩 줍니다. 손주들은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지만 최영자님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할머니가 예전만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입니다.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 경조사가 있으면 10만 원씩 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경조사가 있습니다. 2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안 갈 수도 없고 적게 낼 수도 없습니다. 최영자님은 경조사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5살 김철호님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김철호님은 혼자 사십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녀는 둘인데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옵니다. 김철호님은 아이들이 바쁜 걸 아니까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김철호님이 받는 연금은 한 달에 180만 원입니다. 200만 원보다 조금 적지만 혼자 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입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김철호님은 요즘 동네 경로당에 자주 나갑니다. 거기 가면 비슷한 또래분들이 계십니다.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점심도 함께 먹습니다. 경로당 식사비가 한 끼에 3천 원입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나가니까 6만 원입니다.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비싸지만 사람들과 함께 먹으니 밥맛이 납니다.
경로당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가끔 동네 목욕탕에도 갑니다. 목욕비가 7,000원입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가니까 14,000원입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후련해집니다. 목욕 후에 친구들과 식혜 한 잔 마시는 것도 작은 낙입니다. 김철호님은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낚시입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 바닷가에 나갑니다. 낚싯대는 오래전에 산 것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미끼값과 교통비 정도만 듭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2만 원 정도 듭니다. 고기를 많이 잡지는 못하지만 바다를 보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김철호 님이 요즘 걱정하는 건 건강입니다. 혼자 사니까 아프면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 겨울에 독감에 걸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우 힘을 내서 병원에 갔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타서 집에 왔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김철호 님은 그때 처음으로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나중에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동네 요양원 비용을 알아보니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받는 연금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저렴한 곳도 있지만 시설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김철호 님은 요양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8세 이순덕 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빌라에서 살고 계십니다.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두 분이 받는 연금을 합쳐도 22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17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돈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이순덕님 부부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마트에 갈 때는 저녁 시간에 갑니다. 저녁 8시가 넘으면 신선식품에 할인 스티커가 붙습니다. 30%, 50% 할인된 상품을 삽니다. 조금 시들었지만 당장 먹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비를 3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과 난방을 최대한 안 틉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만 틀고 겨울에는 옷을 두껍게 입습니다. 밤에는 전기장판만 켭니다. 텔레비전도 꼭 볼 프로그램만 봅니다. 이렇게 아껴도 전기세가 여름에는 5만 원, 겨울에는 7만 원 나갑니다. 이순덕님 부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지금은 둘 다 건강해서 버틸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크게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때문에 월세를 못 내게 되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순덕님은 작년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삐끗했는데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석 달 동안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15,000원씩, 석 달이면 50만 원이 넘습니다. 이순덕님은 고민 끝에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파스를 붙이고 참았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이순덕님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돈이면 2달 월세인데 어떻게 쓰냐고 했습니다. 지금도 허리가 아프지만 참고 삽니다. 아픈 것보다 돈이 없는 게 더 무섭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사시는 70살 정수남님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정수남님은 자가주택에서 삽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지만 월세 걱정은 없습니다. 마당에 텃밭도 있어서 채소를 기릅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를 심습니다. 여름에는 오이와 호박도 납니다. 텃밭 덕분에 정수남님은 식비를 많이 아낍니다. 마트에서 사는 건 쌀과 고기, 생선 정도입니다. 채소는 직접 키운 걸 먹으니까 한 달 식비가 25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가끔 채소가 많이 나면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웃도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서로 돕고 삽니다. 정수남님은 혼자 사시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립니다. 마을회관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가끔 동네 잔치가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막걸리도 마십니다. 정수남님이 힘든 건 큰 병원이 멀다는 것입니다. 동네 의원은 있지만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대전까지 가야 합니다.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왕복 교통비가 10,000원이 넘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대전에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침 7시 버스를 타서 갔는데 검사 끝나고 집에 오니 저녁 6시였습니다. 하루를 꼬박 썼습니다. 정수남님은 요즘 무릎이 아픕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습니다. 대전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교통비도 아깝고 하루를 비우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텃밭도 돌봐야 하고 집도 비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수남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루다가는 더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자꾸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2살 한명자님은 딸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딸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수입과 한명자님의 연금을 합치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명자님은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한명자님은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딸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한명자님 스스로 그렇게 느낍니다. 딸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도 엄마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엄마가 혼자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한명자님은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딸은 괜찮다고 합니다.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한명자님은 그 말을 들으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딸의 인생을 맡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한명자님은 최근에 혼자 사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딸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살 생각을 하니 무섭습니다. 혼자 아프면 어떡하죠?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죠? 한명자님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딸과 함께 사는 게 딸에게 부담일까요? 아니면 혼자 사는 게 나에게 부담일까요? 울산에 사시는 69살 오동식님과 부인은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손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니까 손주를 돌봐줘야 합니다. 오동식님 부부는 아침 7시에 아들 집에 갑니다. 손주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오후에는 다시 데리러 가서 저녁까지 봐줍니다. 오동식님 부부는 손주가 예쁘지만 솔직히 힘듭니다. 이제 70이 다 되었는데 어린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에게 힘들다는 말을 못합니다. 아들 내외도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육아까지 부탁하기 미안해서입니다. 오동식님 부부는 자기들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돌보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됩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여행도 못 갑니다. 오동식님은 가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아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동식님 부부가 받는 연금은 한 달에 240만 원입니다. 생활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아까운 나이인데 손주 육아에 묶여 있습니다. 오동식님은 언젠가 아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먼저 주거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가에 사시는 분들은 월세 부담이 없지만 관리비와 수리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계절에 따라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나갑니다.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가 가장 큽니다. 단독주택은 관리비는 적지만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100만 원, 지붕을 고치면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매달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생활비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주거비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식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부부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듭니다. 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만 해 먹어도 이 정도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2,000원 하던 두부가 올해는 2,500원입니다. 계란 한 판이 5,000원 하던 게 이제는 7,000원입니다. 과일은 더 비쌉니다. 사과 한 알에 2,500원, 배 한 개에 4,000원입니다. 고기는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삼겹살 100g에 3,000원, 소고기는 5,000원이 넘습니다. 병원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평소에는 약값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가지만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금액이 훌쩍 뜁니다. 엑스레이 한 장에 2만 원, 초음파 검사에 5만 원, 내시경에 10만 원입니다. 실비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30%는 나갑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 한 번에 15,000원씩 일주일에 2~3번 가야 합니다. 석 달이면 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교통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버스비가 한 번에 1,400원입니다. 왕복이면 2,800원입니다. 일주일에 3번만 나가도 한 달에 3만 원이 넘습니다. 택시는 기본 요금이 5,000원 가까이 되니 함부로 탈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자가용을 써야 하는데 기름값과 보험료, 자동차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은 듭니다. 통신비는 한 달에 5만 원에서 7만 원입니다. 스마트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고 택시도 앱으로 부릅니다. 자녀들과 연락하는 것도 스마트폰입니다. 경조사비도 매달 빠지지 않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 결혼식, 장례식이 있으면 10만 원씩 내야 합니다. 이렇게 5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전후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어디에 사느냐, 집이 있느냐, 건강은 어떠냐, 혼자인가 둘인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냐에 따라 같은 돈으로도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마음 편히 살아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행을 갔다더라, 누가 좋은 차를 샀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걸 아십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것, 끼니를 거르지 않았다는 것, 잠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다. 셋째,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돈이 들지 않는 만남을 즐깁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이런 작은 만남들이 하루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넷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병원비가 아깝다고 참지 않습니다. 작은 병을 키워서 큰 병원비를 내는 것보다 초기에 치료하는 게 낫다는 걸 압니다. 매일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합니다. 다섯째, 준비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젠가 큰 지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비상금을 모읍니다. 통장에 20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150만 원만 쓰고 50만 원은 남겨둡니다. 여섯째, 삶의 속도를 늦춥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생각합니다. 급하게 살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도착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일곱째,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챙겨주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덟째, 의미 있는 일을 찾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합니다. 낚시를 하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게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홉째, 유연한 태도를 가집니다. 계획대로 안 되어도 화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다. 받아들이고 적응합니다. 열째, 오늘을 살아갑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는 마음으로 삽니다. 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불안해하며 사느냐, 감사하며 사느냐, 비교하며 사느냐, 만족하며 사느냐, 외로워하며 사느냐, 관계를 만들며 사느냐. 노후는 준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노후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후를 살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평온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월 200만 원으로 살아가는 5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숫자는 같아도 각자의 삶은 모두 달랐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건강은 어떠냐, 혼자냐 함께냐에 따라 느껴지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은 같은 돈으로도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노후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는 것, 그 자체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